안녕하십니까. 스티브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쌤입니다. 예,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는 렌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켈다사에서 나온 240mm 망원 반사 렌즈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240mm이기 때문에 굉장히 망원 렌즈죠. 그리고 조리개가 오로 고정되어 있는 수동 반사 렌즈입니다. 반사 렌즈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렌즈는 특별하게 이 병통 안에 두 개의 반사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로부터 들어온 빛을 반사경으로 거울로 반사를 하고, 또 앞쪽에 보이시는 이 조그만한 거울로 다시 반사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찰상 소자에 상을 맺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좀 특별한 렌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사경을 이용을 해서 배경 흐림이 될 때 매우 특별한, 좀 독특한 그런 배경 흐림, 보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렌즈에 대한 특장점이랄지, 사용하는 촬영 테크닉, 그리고 어떤 사진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렌즈가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망원 렌즈라고 하면은 이제 찰상 소자로부터 초점이 맞는 거리가 뭐 70mm인 경우에는 70mm, 그 다음에 뭐 200mm인 경우에는 200mm.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통이 좀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망원 렌즈 하면은 이제 굉장히 길다 그래가지고 장망원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렌즈의 경통의 길이가 좀 큰데요. 이 렌즈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아서 아주 핸들링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게 240mm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반사 렌즈라는 데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반사 렌즈는 뭐냐면, 이 렌즈에는 이 경통 안에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뒤쪽에 있는 반사경으로 거울로 반사를 하고, 또 앞에 보이시는 이 반사경이 또 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찰상 소자에 상에 맺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굴절을 이용한 렌즈보다는 초점 거리가 굉장히 구경이 작게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요. 반사를 통해서 화각을 좁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240mm에 해당이 된다, 일반적인 렌즈에 해당되는 240mm가 된다라고 해서 이름이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240mm 망원 반사 렌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70-200이라든지 이런 200mm 화각의 렌즈들은 굉장히 크고 무겁죠. 근데 이거는 200mm가 조금 넘는 화각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기 때문에 이제 핸드헬드 촬영이라든지 그럴 때 조금 가벼워서 망원 렌즈로서의 충분한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이 렌즈는 조리개가 5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렌즈에는 렌즈 설계상 조리개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조리개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단초점 렌즈니까 보통 뭐 1.4부터 16이든 아니면 뭐 줌 렌즈처럼 2.8에서 20이든 그렇게 조리개를 좀 조절을 해서 내가 찍을 수 있었던 거에 반면에, 이 렌즈는 조리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리개 5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심도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조리개가 없는데 어떻게 조리개 5라는 수치가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뒤쪽에 렌즈를 분할을 해보면 뒤쪽에 보시다시피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대안 렌즈 쪽에 들어가는 렌즈의 사이즈 자체가 전체 조리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조리개의 지름과 240mm라는 렌즈의 화각을 계산을 하게 되면 F5가 나오게 돼서 이름이 F5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리개는 없지만 5에 해당되는 심도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리개 5 하면 어두운 렌즈 아니야? 심도가 좀 깊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렌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mm의 아주 화각이 좁은 그런 렌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개가 5이긴 하지만 망원단에서 조리개 5는 거의 우리 표준 줌 렌즈에서는 2.8에 해당이 되는 아주 큰 조리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또 피석의 심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우리가 뭐 어떨 때는 심도를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조리개 8을 놓는다든지 11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피사하게 심도를 우리가 지정을 하고 촬영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렌즈는 조리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찰상 소자면과 피사체와의 거리, 그 다음에 그만큼 떨어져 있는 배경의 거리, 그 다음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피사체 앞쪽에 있는 배경 흐림은 F5의 기준으로 해서 배경 흐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다면, 이 렌즈는 MF 렌즈입니다. 즉 자동 포커스가 되지 않는 렌즈죠.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 잡는 것이 여기 있는 포커스 링이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포커스 링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그 AF를 너무 즐겨 찍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MF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만은 피사계 심도가 얕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는 부분, 즉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40mm 굉장히 망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 맞추는 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가 안 되는 아주 불편한 MF 렌즈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이 렌즈에 적응을 하고 잘만 활용을 한다면 나중에 보여드릴 이 렌즈를 이용한 그 촬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재미난 그런 사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 렌즈의 노출 모드는 M 모드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조리개 우선 모드인 A 모드로 촬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조리개가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우선순위로 모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프로그램 모드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M 모드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습니다. 기존에 M 모드 쓰시던 분들은 이 화면에 조리개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셔터 스피드를 운영을 해서 우리가 노출을 맞췄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 모드를 쓰셨던 분들은 ISO와 셔터 스피드만 내가 결정해서 촬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충분한 시간대에는 ISO 100을 놓고 조리개는 다 열려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만 운영을 해가지고 노출을 맞춰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노출계는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에서 노출계를 보시고, 만약에 DSLR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노출계를 보시면서 셔터 스피드를 운영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또 미러리스 쓰시는 분들은 뷰파인더나 액정에 그 노출 값이 그대로 적용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보이시는 대로 셔터 스피드를 운영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내용은, 이 렌즈는 원래가 DSLR용 카메라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필름 시절부터 이 반사 렌즈는 있어 왔는데요. DSLR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같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댑터가 좀 들어가서 DSLR용 렌즈이니까 그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소니 이용자시라면 소니용으로 나온 렌즈를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어댑터 없이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렌즈는 이제 소니, 그 다음에 니콘, 캐논 그런 카메라들을 쓸 수 있게끔 3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돼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내 카메라 바디에 맞는 그런 렌즈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왜 반사 렌즈를 쓰게 될까요? 네, 바로 특별한 보케 때문에 이 렌즈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렌즈의 구조는 반사경을 통해서 반사를 2번을 해서 우리 찰상 소재에 상에 맺히다 보니까 보케가 도너츠 모양의 아주 동그란 그런 도넛 보케를 만들어주는 게 아주 특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뒤쪽에 보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밝은 광원이 있다거나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배경 흐림이 되면서 동그랗게 O형으로 배경이 나와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렌즈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보케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렌즈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렌즈의 특징이 있다면 비교적 쉬운 화각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반사식 렌즈는 이렇게 반사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400mm, 500mm.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오반사라 그래가지고 500mm 반사 렌즈였죠. 일명 오반사 했었었는데요. 오반사는 최소 철종 거리가 보통 2m가 좀 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망원 렌즈들, 특히 옛날에 만들어졌던 망원 렌즈들 70-200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최소 초점 거리가 2m, 2.2m 이 정도 됐었는데요. 보통 오반사 한 500mm가 보통 2m가 좀 넘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렌즈는 240mm로 화각을 조금 더 500mm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촬영할 수도 있고, 또 최소 초점 거리가 1.5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이 카메라 찰상 소자가 있는 곳에서 피사체가 1.5m만 떨어지면 충분히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야생화를 찍을 때라든지 아니면 꽃사진 찍을 때 근접해서 촬영을 하더라도 1.5m 이렇게 돌려보면 최소 1.5m에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켈다 240mm 망원 반사 렌즈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벚꽃이, 꽃망울이 아마 동그랗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보다는 뒤에 벚꽃이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케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또 뒤에 배경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보케가 좀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동그란 도넛 보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로 가지고 망원의 영역으로 인물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이쁜 그런 그 배경 흐림을 만날 수가 있겠죠. 참 재밌는 렌즈입니다. 예, 그래서 촬영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망원의 화각이니까 망원 렌즈에 준해서 모든 구성 구도를 잡으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노출입니다. 이 렌즈는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N모드에서 결정 지을 수 있는 거는 ISO와 셔터 스피드겠죠. 그래서 빛이 충분한 조건이라면 ISO 100, 뭐 조금 어두우면 200, 400 정도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뷰파인더를 보거나 액정을 보면서 이렇게 노출의 밝기를 셔터 스피드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모드로 촬영을 하셔야 되는 점 기억하십시오. MF로 촬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포커스를 잡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정을 보거나 뷰파인더를 보고 여기 있는 포커스 링을 돌리면 이 거리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거리계 1.5m부터 6m, 8m, 10m, 15m, 뭐 30m, 100m를 지나서 무한대까지 그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맞춰서 이렇게 줌 링을 포커스 링을 돌려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MF에 좀 적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핸드헬드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좀 빨리 해야 될 것이고요. MF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또 가까운 곳에 대한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포커스를 잡으실 때 MF 확대를 해서 내가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곳에 화면 확대를 통해서 MF를 돌리시면 조금 더 원활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게 좀 자신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삼각대를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포커스를 잡으시고, 그래도 확인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확대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각이 굉장히 좁은 망원에다가 거기에 심도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뭐 야생화라든지 자그마한 꽃을 찍을 때에도 거의 접사 렌즈까지는 아니지만 1:3 정도의 접사 구성은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화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접사 렌즈가 없으신 분들이 꽃사진을 찍을 때 또 뒷 배경 보케를 좀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렌즈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렌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렌즈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꽃사진입니다. 예, 역시 예전부터 오반사 시절부터 인기를 끌었던 요인이 꽃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에 그런 도너츠 보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그 꽃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뒷배경에 도너츠 보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독특하면서도 이쁜 그런 꽃사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물 사진입니다.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을 많이 날리고 찍죠. 그래서 조리개를 개방을 해서 많이 뒷배경이 많이 날아가고 피사체가 도드라지는, 그래서 피사체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케를 이용한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기존의 보케가 그냥 원형의 동그란 보케였다면 도너츠 모양의 보케가 됨으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사진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화각이 240mm니까 뒷배경과의 공간의 압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반 표준 줌렌즈 50mm라든지 85mm라든지 이런 화각에서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배경의 압축을 이용한 그런 망원 계열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 접사인데요. 1대3 정도, 피사체의 물리적인 크기를 1대1로 담는 것도 좋겠지만, 보통 우리가 약간의 여백을 두고 꽃사진이라든지 야생화를 찍을 때 약간의 배경을 둘 경우에는 1대3 비율로 많이 찍는데요. 이 렌즈라면은 1대3 비율의 간이 접사 사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류 사진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조류 사진을 찍을 때 보통 300mm에서 600mm 이 정도로 화각이 굉장히 좁은 슈퍼망원으로 우리가 촬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장망원의 렌즈를 쓰는 이유는 역시 피사체를 내 화면에 가득하게 담기 위해서 화각을 좁혀서 촬영을 하곤 하는데요. 요거는 240mm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화각에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안타깝지만, 조류 사진을 찍을 때에도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긴 장망원보다는 이렇게 아주 짧은 렌즈를 통해서 조류 사진까지 할 수 있는, 근데 물론 이제 오토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류 사진을 이 MF로 찍는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있는 아니면 물 위에 있는 새라든지 조금 이제 움직임이 적은, 날아가는 조류보다는 움직임이 적은 조류 사진 촬영할 때는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켈다사의 240mm 망원 반사 렌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렌즈를 제일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기존의 5반사보다는 500mm 반사보다는 조금 더 구경이 작고 핸들링하게 가벼우면서 최소 초점 거리가 1.5m로 짧아졌다는 점이 조금 더 우리가 화각을 구성하고 사진을 구성 구도를 잡을 때 훨씬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21g으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핸들을 촬영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갖고 다닐 때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서 망원 렌즈의 기다란 그 장망원 렌즈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렌즈의 구조가 간단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이 간단하기 때문에 반사 렌즈의 특성상 가격이 좀 저렴한데요. 27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샀다가 꽤 재미있게 찍을 수 있는 렌즈,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활용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야생화부터 일반적인 꽃사진, 그 다음에 인물사진, 그 다음에 조류사진까지 그렇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매우 특별한 도너츠 보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이 렌즈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렌즈라는 것이 뭐 장점만 있다면 또 단점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 렌즈의 가장 큰 단점은 MF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포커스 맞추시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심도가 좀 깊다면, 조리개를 좀 조절을 해서 심도를 깊게 할 수 있다면 초점이 맞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포커스 잡는 게 좀 편하겠지만, 이 렌즈는 심도도 좀 얕습니다. 그래서 배경 흐림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끔 피사계 심도가 얕기 때문에 포커스를 잡으실 때 많이 주의해서 찍으셔야 되고, 핸드헬드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렌즈는 DSLR용으로 원래 디자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DSLR 카메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기능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소니 바디인 경우에는 렌즈와 카메라의 접점에 따라서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아니면은 메뉴 버튼을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소니 바디인 경우에는 렌즈 없이 촬영 가능에 ON을 해 놓으셔야 그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접점이 소니 바디에 최적화된 그런 렌즈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유의해서 쓰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켈다사에서 나온 240mm 망원 반사 렌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321g의 가벼운 무게와 또 경동이 짧아서 굉장히 핸들링하기도 편하고 매우 특별한 그리고 아름다운 도너츠 보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 렌즈를 쓸 때 가장 기분 좋은 기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렌즈의 배경 흐림을 이용을 해서 추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에는 뭐가 남나요? 색과 쉐입과 그 다음에 밝기가 남겠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사진에 포커스가 잘 잡힌 그런 사진이 아니라 추상적인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아웃포커싱을 시켜서 그 원형 도너츠 보케와 함께 매우 특별한 추상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도 사진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스티브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고요. 예, 오늘은 켈다사의 240mm 망원 반사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렌즈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없이 구입하셔가지고 촬영을 해보시면 또 이 렌즈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초보자시라면 NF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 누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렌즈는 켈다사의 브랜드의 렌즈지만 지금 벤노 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은 아래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 참고해서 한번 구입 문의를 해보시고 주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